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엄마표를 할 때요. 방학 때도 하루도 늦잠을 자거나 뭐 빈둥빈둥 거리거나 그런 적이 잘 없습니다. 물론 빈둥 거릴 때도 아이들 DVD를 보여줬지요.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시골 다녀오셨던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들 찾아뵙고, 지금쯤 집에 와서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야외에 놀러 갈 계획을 잡으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로 시키시는 분들은요, 나머지 시간은 아이에게 엄마표 공부 시키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 놀 때, 남들이 뭐 할 때, 남들이 쉴 때, 그렇게 다 따라하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어떤 일에 성공을 하려면은 더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그리고 남들이 놀 때 노는 시간을 줄이거나, 남들이 노는 시간을 최대한 내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셔야지 조금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엄마표를 할 때요, 방학 때도 하루도 늦잠을 자거나 뭐 빈둥빈둥 거리거나 그런 적이 잘 없습니다. 물론 빈둥 거릴 때도 아이들 DVD를 보여줬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남은 3일 동안 아까우니까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면요,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 가서 뭐 한 달, 뭐 영어 배운 것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일이요. 적은 것 같잖아요. 정말 잘 활용하고 아이에게 엄마표 영어 공부 시간으로 노출시키잖아요. 정말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머님들이 질문을 주시면은 거의 90% 이상은 다 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면서 빠뜨렸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들을 지금 모아서 오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책을 한 권 읽고 해치웠다 하고 더 이상 안 하려는 아이에게 질문 1,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까지는요, 아직 아기입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그냥 너 이거 읽어, 그리고 어머님 할 일 하시고 뭐 이렇게 시키시는데, 저는 항상 요때까지요, 아이가 뭐 집중 듣기를 하거나 또 영어 읽기, 특히 읽기를 할 때는요, 그 아이를 제 무릎 앞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무릎 위에 앉히기에는 너무 무겁고요. 앉혀서 제가 그 아이 등 뒤에 이렇게 감싸 앉듯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따듬따듬 손 짚으면서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잘한다고 제가 엉덩이를 두들겨 주기도 하고요. 또 아이에게 볼을 부벼 주기도 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물론 계속 읽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한 권 읽었을 때마다 어유 잘하네, 발음이 어떻게 예술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그러면 아이가 좋아서 또 시간을 더 늘리고 그럽니다. 보통 제가 이제 미술을 가르치다 보면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인데도 제가 그 아이 옆에 가서 그림을 가르치면 쟤한테 어깨에 머리를 싹 기대기도 하고 자기 팔을, 피부를 제 손에 싹 이렇게 닿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이들이 솔직히 영어 읽기 시간이라든지 집중 듣기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미 파악을 하고 즐기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시기까지 오기까지는 엄마가 항상 같이 옆에서 이제 그 아이를 포근히 안듯이 이렇게 옆에 있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그 지루한 시간을 더 시간을 길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설거지 하다가도요, 고무장갑 벗어놓고 아이 옆에 있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2번. 시간을 늘린다면 읽었던 책을 반복해야 할까요? 새로운 책으로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많이 주셨는데 예전 영상에 보면 다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이가 영어 1, 2, 3단계 정도, 책 정도는, 그리고 챕터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은 제가 계속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좋아했던 책들은 제가
책을 꾸준하게 샀습니다. 사서 또 그리고 아이가 읽었던 책들은 반복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DVD도요, 한 가지로 수십 번 반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대사를 다 외웠던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그를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이에게 계속 반복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읽었던 책들을 또 주말이라든지 그리고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라든지 계속 읽기를 반복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파악이 더 또렷해지고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단어를 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DVD를 보면서 또 거기에서도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DVD를 보면서 반복도 되고요. 또 반복했던 책들을 반복하면서 또 단어를 외우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책을 보면서 또 했던 단어들이 나오면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쉬웠던 책들은 또 반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또 얇은 뭐 그림책들, 그런 책들을 또 엄청 세일해서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또 책을 또 와당창 사오기 하셔야 됩니다. 사와서 또 그렇게 반복을 또 시켰습니다. 읽었던 책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요, 제가 쉬운 책들, 1, 2, 3단계 책들은 나중에 쓰기 책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는요, 영어 제목 쓰기를 시켰습니다. 제목이 좀 짧게 되어 있잖아요. 제목을 쓰기를 시키면서 아이가 영어를 제목만 보면은 제목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읽으면서 쓰기를 또 합니다. 쓰기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쉬운 단계 책들을 한 페이지 베껴 쓰기 이렇게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조금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쓰기로 활용하면 됩니다. 또 쓰기 교재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집 5권을 어떻게 풀리냐고, 또, 이 정도면은 아이가 난 애다. 엄마가 손 안 대도 할 아이다. 그러는데요. 우리 아이가 제가 손을 안 댔을 때 수학, 학기별로 5권 풀릴 수 있었던 아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5권 풀리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매일 시키면 할 수 있거든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뭐 개념서부터 최고 높은 레벨 수준까지 차근차근 풀려서 5권 풀렸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개념서 그리고 뭐 센스와 그리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면서 어려워하면 개념서를 한 번 더 풀렸고요. 그리고 또 센스 한 번 더 풀렸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 일품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5권 더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5권 풀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학원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5권까지는 풀리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은 앞에 단계를 반복시켜서 또 하면은 또 5권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 아이여서 5권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반복시키기 때문에 5권 다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꾸준하게 철저하게 아이를 잘 관리만 하신다면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수학을 더 다져서 시키기 좋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시킨 겁니다. 절대 아이가 난 애가서 5권 풀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꾸준하게 시켰기 때문에 5권 정도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수학 최상위는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스스로 지독하게 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꾸준하게 빡세게 노력한 아이도 어려운 걸까요? 저는 이제 2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리고 한글부터 고3까지 지켜보니까요. 여기서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지독하게 공부할 마음의 가짐이 없다면 꾸준하게 빡세게 노력한 아이도 어려운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스카이대까지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빡세게 하거나 지독하게 공부할 마음가짐은 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시켜서 그런 대학까지 보내긴 했지만
수능에서 정말 수학을 점수가 잘 나오려면요. 정말 지독하게 공부하거나 빡세게 하거나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마음까지 없고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은 수시로 대학을 갔는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첫째 아이는 고3 때 제가 지켜보면 뒷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확 빠져서 지독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밥만 탁 먹고는 스스로 책상에 앉아는 있습니다. 엉덩이는 정말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뒷모습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막 빠져서 지독하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지독하게 다 공부하게 시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아이에게 그런, 오래는 앉아있고, 습관은 잡혀 있지만 그런 열정까지는 없다면은 방향을 틀어주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에게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졌던 질문들을 지금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머님들이 또 제가 그냥 지나치거나 또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 제가 또 많이 반복했던 질문이 아니라면 다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남은 기간 또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일단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이고 또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오늘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